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또 급락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역시나 이번 주 수요일에 무료 강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평가 기업을 찾는데 너무 어려움을 느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좀 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이야기를 듣고 가시는 거 어떨까? 이번 주 수요일 오후 7시 잊지 마시고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떤 기업들이 올라오는지 살펴보기 전에 시장 체크부터 먼저 해볼 텐데요. 일단 시장 조금 밀리는 듯 했었으나 아래꼬리 달고 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반등에 성공했다 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추측이 좀 이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라가고 있던 이 상승 추세가 지금 꺾여 있거든요. 내려갔다가 딱딱 이렇게 맞아 또 올라가고 있던 어떤 보이지 않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무너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가 지금은 당장은 무너져 있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 반등이기 때문에 내일 그리고 모레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말까지 해서 이렇게 밑으로 더 내려가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역시나 현금화를 못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아유, 내가 현금화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 놓친 것 같아요. 어떡하죠? 라고 했던 분들, 지금 반등이 좀 나오는 이걸 이용해서 현금화를 다시 한번 해내는 과정으로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이 당장은 뭐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현금화를 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은 하자라는 조언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환율이라는 부분이죠. 환율 역시나 아래쪽에서 떨어져 있다가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1140원 정도를 뚫어놓고 잠깐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달러 지금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밑에 자리를 다 잡았고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은 지수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역시나 우리 수급을 봤을 때, 여러분들 수급 많이 보시잖아요. 저는 많이 안 봅니다만은 수급을 봤을 때 역시 지금까지의 외국인들의 순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가 1월부터 12월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20조 정도의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12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7개월, 8개월 정도 동안에 20조의 순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 굉장히 큰 물량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매도를 했을까? 역시나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달러를 좀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화 유출이라고 하는 부분들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신흥국들의 외화 유출 지금 조금 약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역시 리스크가 계속 남아있는 시장인 것 같다. 그래서 지수는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좋기 때문에요. 현금화 하지 못했던 분들은 현금화하는 시간으로서 활용을 한번 해보자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그렇게 강하거나 좋아 보이는 기업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부국철강부터 지금 핸디소프트까지 상한가인데 세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유진스펙 4호가 보이죠. 뭐 이런 거 좋은 기업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 16종목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정치 테마주들과 잡주라고 할 만한 우리가 과대 낙폭주들이 조금 이렇게 급등하고 올라오는 그런 것들 체크해 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하한가 근접에는 GH 신소재가 이렇게 밑으로 빠져 있는데, GH 신소재 뭐 올라올 만한 기업이었을까? 뭐 그렇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 결국은 바로 하루 만에 폭락을 해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에요. 그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올라오는 종목을 잘 매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임무이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등하고 올라온 기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는 방법이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부국철강 왜 들어갔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역시나 정치 테마죠. 요즘에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역시나 뭐 요즘에 좀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윤석열 관련 테마들은 좀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관련 테마들도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낙연 관련주들 역시나 수혜주라고 생각하죠. 반사이익. 두 사람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또 세 번째 있던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반대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낙연 관련주들 역시나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부국철강이 올라오게 되는 것은 이낙연
이낙연 지지율 급등에 관련주로 부각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게 왜 이낙연 관련주인가? 역시나 광주 제일고로 뭐 대표이사가 동문이라고 합니다. 뭐 동문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친한 것도 아니지만 주식시장 이제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다들 아시죠? 그런 거 말 한마디면 급등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일단 대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들어요. 만 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변동이 심하겠죠. 만 원까지 가는데 그냥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올라가다가 푹 빠지기도 하고 푹 빠졌다 다시 또 올라가기도 하고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익을 좀 잘 챙겨낼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들고 계시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욕심을 줄이고 적당한 부분에서 수익을 챙겨야지만 여러분들이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디입니다. 코디 급등을 했는데요. 코디라고 하는 회사는 역시나 윤석열 관련주로 원래 엮여있던 기업이에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윤석열 관련 테마로 엮여서 올라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과대 낙폭이죠. 정말 많이 떨어져 있던 기업이다 보니까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던 거, 그리고 거래 정지가 풀렸던 거,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엮이면서 요즘에는 대형주 탄탄한 기업들이 너무 안 가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대표적인 탄탄한 기업 삼성전자 너무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런 관련주보다는 역시 코디와 같은 이런 잡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비트코인도 보면 그래요. 가상화폐도요. 비트코인에는 관심이 좀 많지만 잘 사지 않아요. 그러나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이름도 듣지 못해봤던 뭔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에는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급등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확천금 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투자 자금들이 주식에도 많이 흘러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런 잡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소엔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급등을 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신규로 잡지 마세요. 이런 건 절대로 보지 않는 것이 좋고, 테마가 올바르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들고 계셨던 분들은 탈출 기회, 또 수익 실현 기회로 찾아내시길 바라겠고, 그게 아니면은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 핸디소프트 급등했습니다. 핸디소프트가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사 지분 인수를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상한가에 갔네요. 글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 갈 정도일까? 뭐 회사의 지분을 인수했을 뿐인 거지 실제로 사업이 뭐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는 별로 이견은 없습니다. 올라갈 만했고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 그거는 조금 오바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 내용 한 7,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 이상 욕심을 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크게 다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상급등만 노리지 마시고 적당한 부분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방금 핸디소프트는 말하는 도중에 이렇게 빠져나왔지만 어쨌든 핸디소프트, 부국철강, 코디, 유진스펙 4호까지 상한가의 4종목인데 어때요? 일정한 테마가 있나요? 테마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나요? 그것도 없죠. 왜 그렇게 없을까? 역시나 시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지금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이 아니고서는, 또는 정치 테마에 엮여가지고 올라가는 이상급등 현상이 아니고서는 시장이 올라올 종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시장은 주도주가 없어요. 주도주가 없단 말은 주도적으로 끌고 올라가고 있는 세력도 없다라는 거죠. 어떤 주식을 끌고 올라가는 세력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물릴 거니까, 자기들이 물릴 건데 증시를 내리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내려도 그만인 것 같아요. 왜? 자기들은 안 물리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고, 저는 지수 일단 오늘까지는 반등인 것 같은데 내일부터는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니까 조금 조심하자. 아직도 현금화는 유효하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